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인제에는 특별한 극단이 있습니다. 무대를 꿈꾸는 시민들로 이루어진 인제 시민극단. 연극을 배우고자 모인 인제 사람들의 춘천 연극제 출전 준비 이야기. 시민 연기자들의 아름다운 도전기를 만나봅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따뜻한 차가 제격인데 우리 전통차와 함께 차훈 명상도 즐기는 찻집과 유형 문화재인 한옥에서 찻집으로 변신한 곳까지 가을에 차 한 잔 즐기기 좋은 곳으로 떠나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된 캠퍼스 생활을 하지 못했던 건 외국인 유학생들도 마찬가지. 2학기부터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입국해 대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학 캠퍼스에서 만나본 외국인 유학생들의 즐거운 대학 생활을 따라가 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20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올해는 독감 유행주의보가 이미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이죠. 수요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내년 4월 20일까지 국가 예방접종이 실시됩니다. 국가 예방접종 대상은요.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또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고요. 무료로 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미리미리 접종 대상자를 확인해 주시고 순차적으로 접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3일부터는요. 다음 달 12일부터네요. 다음 달 12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또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정 의료기관 또 보건소에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요. 네네. 일선 의료 현장에서 유료로 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던 2년 동안은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지만요. 이번에는 이미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접종으로 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독감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미리 예방접종 잘 챙기셔서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통 채널입니다. 카카오 친구가 있거든요.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친구 추가하셔서 편하게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스트리밍이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만나볼까요?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춘천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연극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연극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네네. 춘천에서는 이 춘천 연극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 연극제에서는요, 뭐 당연히 프로 연극 하시는 분들의 그럼요. 공연을 만나볼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아마추어 극단의 아. 공연까지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아마추어 극단은 시민분들의 극단이라고 저희가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분들이 어떤 무대를 꾸미고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제군의 어느 평범한 하루.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인제에서 한 40년 살았고요. 지금은 아들, 딸 있고 이제 딸이 시집 가서 손녀, 손자를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데리고 와서 밤낮으로 키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제 산림조합에서 근무하는 박미희라고 하고요. 금융 업무 하고 있고 이제 상가마다 저금을 받으러 다녀요. 근데 이제 지금 마감 시간이 돼서 사무실에서 지금 마감 마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고 있는 편의점 16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종순입니다. 저는 인제군 원통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장민석입니다. 최근서부터 말하자면 상상치도 않았던 뮤지컬을 하게 되고
또 거꾸로 가다 보면 합창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 한계를 자꾸 시험한다 그럴까요? 능력이를 시험한다. 예. 그래서 조금씩 내가 발전해 나가는 거를 느끼는 거죠. 소소하지만 귀한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 이런 인제의 주민들이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뒤 밤 늦은 시간. 다들 집에서 쉴 시간일 텐데 어쩐 일인지 늦게까지 모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인제 시민극단의 단원들. 다들 각자의 본업을 지닌 평범한 주민들이지만 연극을 배우겠다는 열정으로 이렇게 밤마다 모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얼굴이 왠지 눈에 익은데요? 혹시 이분 그 사람 아닌가요? 영화 헨젤과 그레텔, 타짜 등 여러 작품에서 명품 조연으로 활약한 배우 김경익 씨. 대학로에서는 많은 작품을 무대에 올린 연극 연출가로도 유명한데요. 아니, 인제에는 어쩐 일이세요? 2021년도에 인제에서 연극을 하는 팀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새롭게 좀 한번 시민들하고 만나보자 싶어서 내려와서 상주단체 사업을 강원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거기에 선정돼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전공자들이 어떤 그리는 테크닉이 몇 개 있다면 저분들은 삶에서의 생긴 그 슬픔과 기쁨의 옹이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그려내지는 방법만 찾는다면 뭐 어떤 게 좋을지는 잘 모르죠. 예. 그 인생의 자기 시간의 주인공으로 60, 70 되도록 이렇게 사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삶을 바라보는 깊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더라고요. 좋아요. 되게. 대본 분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연기 연습에 들어가는 단원들. 사실 이 안에는 연기를 전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데요. 팔자에도 없던 뮤지컬 공연.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이번 연극에서는 아기 갈매기 희망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조명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갈매기를 알부터 받아서 키워서 날려보내는 엄마 역할을 하는 모모 장민석입니다. 연기는 전혀 해본 적 없고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뮤지컬이라는 거는 제 사전에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근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김경익 선생님을 잘 만나서 처음부터 잘 만나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연기자라는 게 저 TV에서 볼 때는 그냥 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고요. 일단은 대사가 머리에 안 들어와요. 느낌은 있는데 항상 대사가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게 문제예요. 이전부터 인제군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무대에서는 즐거움을 익히 경험해온 단원들. 2021년 인제군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인제 연극학교가 학생을 모집하자 이들은 용기를 내어 새 분야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김경익 연출가에게 기초부터 배우며 첫 번째 연극을 무대에 올렸죠. 이게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라고 루이스 세폴베다라는 사람이 쓴 8살에서 88까지 즐길 수 있는 소설이에요. 근데 그게 76년 함부르크 기름 유출 사태를 배경으로 했는데 저는 그거를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태 때 기름에 젖은 갈매기가 동네 고양이를 우연히 만나서 자기 알을 부탁하고 그 고양이가 엄마가 돼서 다른 종이지만 한 가족이 돼서 나중에 날려 보내주는 그런 좀 애틋한 이야기죠. 자신이 고양이인 줄 아는 아기 갈매기. 이에 쥐들이 나타나 비웃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비트를 타며 랩을 시작합니다. 아유, 다들 트렌디하시네요. 저는 좋아하는 건 진짜 트로트를 좋아하죠. 선생님이 그 어려운 랩을 하라고 시켜주셔가지고 랩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요.
이제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안 해서 재미없는 게 아니라 변화하지 않아서 재미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힘드시지만 저는 표를 잘 안 내지만 관객을 위해서 그분들이 기꺼이 움직여 주실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때보다의 기쁨보다 훨씬 큰 기쁨을 가져가시거든요. 그걸 이게 내가 힘들다고 안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나한테 맡겨진 배역이면 힘들어도 해내야 서로 행복해지는구나. 뭐 이런 거 좀 체험하셨으면 되게 좋겠어요. 연극을 하다 보니 나이 60 넘어서 정말 별의별 걸 다 해봅니다. 어색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자신의 틀을 깨고자 최선을 다하는 단원들. 덕분에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한다는데요. 많이 쑥스러움이 있었는데요. 쑥스러움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좀 많이 뻔뻔해졌어요. 제가 무대 체질인가 그런 걸 느꼈어요. 솔직하게 진짜로. 아니 떨릴만도 한데 저는 안 떨렸어요. 정말이에요. 막 이제 선생님은 오버랩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더 오버하고 막 이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야단도 맞았어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좋은 배우들이에요. 이제 믿고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고생했던 시간들을 관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나눠주시고 여러분들 얼굴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 긴장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인제시민극단은 오는 9월 25일 춘천 연극제 경연 프로그램인 소소연극제에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긴장되지만 기다려지는 무대. 공연일이 가까워질수록 설렘이 커집니다.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부모님 앞에서 60 먹은 딸이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날이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정말 행복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저녁마다 연극 배우러 나간다 그러면서 연극했는데 할머니가 잘해가지고 보여줄게. 할머니 쥐 어떻게 생겼나 잘 봐. 옷을 벗고 수영복을 입어라. 여기는 수영장이라고 생각해라. 수영장에 가서 옷을 입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게 더 어색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용기를 조금만 낸다면 누구나 다 인제 시민극단에 들어오셔서 같이 빛나는 또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에는 이름도 늦음도 없는 법. 무대를 꿈꾸는 시민들의 아름다운 도전기. 인제 시민극단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인제 시민극단 보러 오세요. 네, 평소에는요, 사장님, 선생님, 할머니로 불리시는 분들인데요. 과감하게 연극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체면이고 뭐건 다 내려놓고 도전하시는 모습이요. 저는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전문 배우처럼 테크니컬하진 않지만 이 시민 배우분들은 그간의 인생에 있어서 희노애락을 연기에 잘 담아낸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시민 그 배우분들의 무대 연기가 더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시민극단이 공연하는 춘천 연극제 소소 연극제는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춘천 봄내극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이제 시민극단뿐만 아니라요. 다양한 아마추어 극단의 멋진 작품들까지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영동 소식도 전해드려야겠죠?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그 전에 네. 제가 용석 씨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아니 요새 뭐 좋은 일 있어요? 그래요? 옷도 화사하고 얼굴도 화사해진 게 그래요?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티가 나셨다는 건데 네. 지금 계절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계절이에요. 어떤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면 내가 네. 가을 남자다 뭐 이런 뜻일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차 마시기 좋은 가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실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커피를 많이 마셨다면 그렇죠. 조금 요즘 쌀쌀해지니까 아무래도 차 한 잔이 좀 생각이 나기는 하더라고요. 어디 맞습니다. 좋은 데 있을까요? 많이 있죠. 어허. 시간만 내주세요. 네. 그런 의미로 우리 365 시청자분들께 영상으로나마 차 한 잔 선물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여름의 흔적이 사라지고 어느새 가을입니다. 초록으로 들썩이던 들녘은 황금 들판으로 넘실대죠. 이젠 차의 계절, 고즈넉한 한옥에서 음미하는 차 한 잔의 여유가 그리운데요. 은은한 색과 향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쳤던 나를 위로해주는 시간. 차를 앞에 두고 가는 휴식에서 느끼는 건 편안함입니다. 그리고 차의 맑은 기운과 훈기를 맡으며 마음을 평안히 하는 차훈 명상까지. 차 한 잔의 여유는 내게 주는 선물과도 같은데요. 가을 감성 자극하는 차 한 잔 어떠세요? 넓은 들과 솔숲을 자랑하는 강릉시 성산면 금산입니다. 정감 있게 쌓아올린 돌담을 따라 걷다 보면 담 너머 어떤 집이 있을지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 무척 오래된 한옥집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단정한 정원, 고택이 풍기는 인상이 왠지 범상치 않은데요. 제일 먼저 손님을 맞이한 건 붉은 꽃 가득 피운 배롱나무. 한눈에 보기에도 흔한 한옥은 아닌 것 같죠? 안쪽은 과연 어떨까요? 조상 대대로 전해진 가옥. 이 집은 조선시대 지어진 상임경당입니다. 마을에서 진사댁이라고도 불렸던 저희 곳이죠. 집은 강릉 유형문화재 55호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김열 선생님의 후손들입니다. 집을 계속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한정식을 처음에는 오픈을 했었거든요. 이제 카페로 바뀐 지는 2년 차가 되었어요. 차를 마시기 전 집안 구석구석 둘러보는 것 또한 이 집만의 재미인데요.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곡간채 등 고택의 구조 그대로 방을 꾸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죠. 금산리 들판이 훤히 보이는 명당 자리에 위치한 별당. 화려함 대신 소박하고 단아한 상임경당은 조선시대 강릉의 주거 환경과 건축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유적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는 유당 김노경 선생이 쓴 임경당 현판입니다. 집안 곳곳 여러 가지 현판을 비롯해 율곡 선생이 집주인인 김열 선생에게 선물로 지어줬다는 호송설 현액도 걸려 있습니다.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벌써부터 힐링. 이렇게 옛 선조들의 좋은 글들도 남겨 있고요. 이곳이 워낙 좋은 곳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나 봅니다. 저도 그럼 좋은 자리에 좀 앉아볼까요? 고즈넉한 공간에서 음미하는 다과는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카페니까 시원한 아이스커피는 당연히 있고요. 거기에 고소한 인절미 와플까지 비주얼부터 일단 합격. 겉은 바삭, 속은 쫄깃해 절로 군침이 도는데요. 맛있겠다. 이 정도면 허기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씁쓸한 아이스커피가 후미를 장식. 이번엔 따뜻한 차 한 잔 마셔볼까요? 황기를 비롯해 대추, 생강, 진피가 들어간 건강차라는 황제차. 임금님도 식후엔 이 차를 마셨다고 하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계절, 몸을 따끈하게 데워주는데 그만이라는데요. 맛은 어떨까요? 와, 진짜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이번엔 동서양의 조합입니다. 아이스라떼처럼 보이지만 쌍화차가 들어간 밀크티, 일명 쌍화 밀크티입니다.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요긴한 수리취떡과 400년 종가의 손맛이 더해진 수정과까지 그럴싸한 다과 세트가 완성됐습니다. 밀크티와 쌍화차의 낯선 만남이라 이 차도 맛이 너무 궁금해지네요. 제가 밀크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한국적인 맛이에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몸에 좋은 보약과도 같은 차 한 잔은 든든하게 속도 채우고 마음까지 넉넉해지겠죠.
이게 대대손손 이어서 저희가 이 고택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 집을 이어서 살기 위해서 영업을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택을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잘 가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늘도 높고 바람도 너무 좋은 그런 가을날 500년 된 한옥에서 우리 손님들도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릉을 지나 동해로 향합니다. 시내를 벗어나 도착한 곳은 심곡동. 이곳에서 여름 내 지쳤던 몸과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차를 좀 배우러 왔습니다. 네, 부족하지. 이곳은 찻집이자 차훈 명상도 배워볼 수 있는 곳. 저 많은 차들을 보니 주인장의 내공이 느껴지는데요. 먼저 이 계절에 마시면 좋은 차부터 추천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발효차이거든요. 그래서 녹차를 20% 정도 발효시킨 차예요. 하동 쪽에는 발효차를 잭살차라고도 하거든요. 옛날에는 또 어르신들이 감기가 걸렸을 때 차를 우려서 이제 먹이면은 나았다고 해서 곱불차라고도 한다고 해요. 차를 우린 물이 황금색이라 황차라고도 하는 잭살차. 녹차를 발효했기 때문에 홍차의 한 종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주로 차나무에 작고 여린 잎을 덮어서 발효했기 때문에 녹차보다는 쓴맛이 덜합니다. 녹차잎을 햇볕과 바람, 공기에 조화롭게 발효시켜 구수하면서도 쌉쌀한 그 맛은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결과물이죠. 커피에도 빵이나 케이크를 즐겨 먹듯 차에는 역시 다식. 재료를 일일이 마련해 말려 모양을 낸 다식과 정과 마리는 영양과 정성이 가득합니다. 차와 함께 곁들여지자 우리 전통 찻상이 완성됐습니다. 차와 다식의 조합. 솜씨 보태진 그 맛이야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차로 명상을 또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이 바로 차훈 명상이에요. 훈자는 열기훈, 연기훈. 차자는 우리 마시는 차. 그래서 뜨거운 물에 차를 넣고 그 차의 약성을 온몸으로 훈을 쏘이면서 몸속에 있는 탁한 기운을 밖으로 빼주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교감하면서 같이 명상을 하는 그런 차훈법이 차훈 명상입니다. 차와 머그컵 하나면 준비 끝.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왼쪽 눈에 가까이 대십니다. 자, 이 눈 차훈은 피곤함을 풀어주며 또 안구 건조 중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차의 열기와 향기를 먼저 충분히 맡은 다음 눈, 이마, 귀, 손 등의 순서로 몸 구석구석에 차의 열기를 느끼게 하는 게 차훈 명상입니다. 깨끗한 차의 기운이 몸을 맑게 하고 마음까지 평온하게 만들어주죠. 이제 차를 한 모금 마셔보는데요. 차가 자란 땅의 좋은 기운까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커다란 수건을 두른 채 차의 기운을 조금 더 맡아보는데요. 그리 어렵지 않은 치유의 시간. 잡념은 잊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한 5분. 수건을 어깨에 그냥 살포시 걸치세요. 네, 그리고 두 손은 찰싸움. 뜨거운 물과 찻잎의 훈기로 몸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활짝 열리는 기분. 어느새 이마엔 땀방울이 맺힙니다. 네, 제가 지금 한 5분 정도 체험했는데요. 지금 제 이마에 땀 송글송글 맺히다 못해 흐르는 거 보이시나요? 5분만으로도 몸에서 이렇게 열감이 막 올라오는데 제대로 했으면 얼마나 더 많은 열감이 올라왔을지 눈에 선합니다. 요즘 가을이잖아요. 몸 많이 챙기셔야 되는데요. 커피나 이런 것들도 다 좋지만 향긋한 차와 차훈 명상으로 좋은 시간, 건강한 시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잠시 쉬어가듯 만나는 차 한 잔의 여유는 가을을 닮아 있습니다. 맛 좋고 향기 좋은 전통차 한 잔으로 내 몸의 기운을 건강하게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야단스럽지 않고 은은한 차 한 잔이 있어 가을은 더욱 매력 있게 깊어만 갑니다.
화면을 보면서 저까지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차는 정말 분위기로 마시는 거라고 하는데요. 500년 된 고택에서 마시는 차의 맛과 향기는 어떨지 정말 궁금해지고요. 또 고택 곳곳에 옛것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차운 명상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명수 씨 같이 이렇게 좀 시끄러우신 분들은요. 네?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심신의 안정을 찾는데 이 차운 명상 이런 게 또 없었어요. 제가 차운 명사를 보면서 하고 싶어지긴 했지만 저는 시끄러운 게 아니라 명랑한 거라고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차운 명상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였거든요. 네. 집에서도 머그잔에 따뜻한 차 한 잔 띄워놓고요.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계절을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마음의 여유도 찾아가시기 바랄게요. 네, 두 번째 영동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요. 6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친구가 있거든요.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문자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가 어땠는지 저희에게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항으로 떠나볼 건데요. 소중한 추억들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으신 분들께 아주 유용할 만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추억들이 있죠. 특별한 의미가 담긴 꽃다발,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의 귀여운 모습. 하지만 꽃은 금세 시들고 반려동물은 쑥쑥 자라고 시간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부터는 걱정 뚝! 시간을 멈출 순 없지만 소중한 순간들은 잠시 멈춤. 추억을 오래오래 보관하는 방법은 있답니다. 드라이플라워 소품부터 양목 펠트 반려동물 인형까지 특별한 추억 보관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경주시 황성동, 추억을 보관해주는 마법의 가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곳은 그냥 꽃집 같은데 꽃집에서 어떻게 추억을 보관하나요? 이곳은 시들지 않는 곳으로 다양한 아이템을 취향과 용도에 맞게 만들어드리는 곳입니다. 특별한 날에 받은 꽃을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그냥 꽃집이 아니라 드라이플라워와 프리저브드 플라워 전문 공방이라는 말씀. 선물을 받을 때 행복한 기분도 잠시, 말라버린 꽃을 보면 속상할 때가 많은데요. 드라이플라워나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이용하면 오래도록 처음 모습 그대로 간직할 수 있다고 해요. 드라이플라워 방식은 이미 선물 받은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게 작업해드리고 있는 방식이고,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미리 보존 처리된 꽃으로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식입니다. 생화 모습 그대로 3년 이상 유지되어 시들지 않는 생화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받은 꽃이 시들까 걱정된다면 드라이플라워를, 시들지 않는 꽃을 선물하고 싶다면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특수 처리된 꽃들은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요. LED 유리돔, 액자, 시계, 테이블 장식 등 각종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로 기념일, 프로포즈, 집들이 선물 등으로 많이 찾고 계십니다. 특수 처리된 꽃을 이용해 무드 등이나 시계 같은 생활소품도 만들 수 있으니 더 멋진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시들지 않는 꽃이 되길 바란다는 건 그만큼 특별한 의미가 담긴 꽃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곳에선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보관되었을까요? 기억에 남는 의뢰가 있다면 프로포즈 유리돔을 의뢰해 주시면서 프리저브드 꽃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분위기를 다 볼 수 있도록 요청해 주셔서 작업해 드린 기억이 있고요. 또 BTS 공개 방송에서 역조공 받으신 꽃다발을 오래 보관하시고 싶은 분이 오셔서 무드 등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너무 만족해 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찾아온 꽃이 원래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될 때
번도 시들지 않는 꽃으로 선물을 의뢰한 분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추억들이 시들지 않고 아름답게 보관되길 바랄게요.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의 모습을 오래오래 간직하게 해주는 마법의 공간이라는데요. 아니 근데 보이는 건 바늘과 실뭉치들 뿐.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반려동물을 꼭 닮은 인형을 만드는 양모펠트 공방입니다. 사진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고 반려동물을 꼭 닮은 인형이라고요? 반려동물의 어린 시절 모습을 간직할 수도 있고요. 먼 훗날 먼저 우리 곁을 떠나도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인형이라니. 양모펠트, 도대체 어떤 건가요? 양모펠트란 양모라는 섬유의 특수 바늘을 이용해서 서로 줄어들고 엉키게 하여서 만드는 작품입니다. 장점은 이제 동물들의 털과 비슷하기 때문에 만들었을 때 가장 반려동물과 흡사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반려동물 초상화 액자라든지 키링이라든지 아니면 전신 인형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반려동물과 똑같은 모습의 인형을 간직할 수 있다니 너무너무 신기한데요. 어머,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주인만 아는 반려동물의 가장 사랑스러운 순간을 인형으로 만드는 노하우도 있겠죠? 사진을 보고 많이 만드는데 사진을 봤을 때 주인님들이 원하시는 표정이 잘 안 나오실 수가 있어요. 사진에도. 그럴 때 말씀을 미리 이제 펴를 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 주세요라든지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맞춰서 만들어 드려요. 양모펠트 인형을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도 몰입과 즐거움,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직접 배우는 분들도 많다는데요.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만드는 양모펠트 인형. 어떤 분들이 의뢰하실까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의뢰를 해주시기도 하지만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이제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인형으로 가지고 있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양모펠트 인형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고 밑그림을 그린 후 바늘을 이용해 양모실을 툭툭 툭툭툭. 아니 뭔가 계속 두드리기만 하는 것 같은데 만드는 과정이 원래 이렇게 쉽고 간단한가요? 네, 아니에요. 사진을 보고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과 정성이 이제 정말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절대 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반려동물의 귀여운 모습과 행복한 추억들. 사진보다 입체적이고 좀 더 특별하게 간직하고 싶다면 양모펠트 인형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키링으로, 액자로 다양하게 간직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시고 있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키우시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이제 반려동물의 모습을 추억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추천을 합니다. 취미생활로도 많이들 찾으시는 분들 있으신데 그런 분들에게도 재밌는 취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중한 추억, 특별한 의미가 담긴 선물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드라이플라워부터 반려동물 양모펠트 인형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오래오래 보관해보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K-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드라마와 예능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으로 우리의 문화를 배우러 유학을 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대학생들의 하루를 쫓아가 봤습니다. 화면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이곳은 저수지 넘어 보이는 캠퍼스. 저 선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저의 이 심장과 같달까요? 홀로 저렇게 외로이 떠 있으니까. 나대지 마 심장. 외롭지 않아.
오늘 만날 주인공들은 네. 저 섬처럼 이 한국에 흘러와 있다고 하네요. 뭐 유학생 뭐 이런 분들인가? 제가 또 글로벌 리포터 안녕하세요. 하이, 헬로우, 뭐 구텐탁, 신짜오, 모니하오, konnichiwa. 한 8개국어 됩니다. 그 영웅 씨의 외국어 능력을 테스트해봐도 괜찮을까요? Sure, why not? Follow me. 다른 체제의 낯선 섬처럼 느껴질 수 있는 타국에서의 유학 생활이라지만 씩씩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유학생들의 하루 따라가 봅니다. 2학기가 시작된 지 2주일째 가벼운 발걸음으로 일찌감치 학교로 향하는 두 여학생. 그리고 그보다 더 일찍 캠퍼스를 찾아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학생들이 오늘의 주인공. 타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유학생들 되시겠다. 요것은 이제 중국어죠. 제가 바로 가가지고 한번 우리 중국어로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하오. 니하오. 我是英雄. 你是英雄? 예. 我爱你. 我也爱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발음만 들어봤을 때는 지금 완전 그냥 한국인이거든요. 네. 다행이네요. 지난 2019년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해 중국에서 온 두 학생. 아니 한국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약간 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네. 네. 어떤 뭐 약간 뭐 K-팝이나 한국 드라마도 많이 좋아했고 예능도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K-팝 스타 누구 좋아요? 저 빅뱅이요. 자, 빅뱅 1, 2, 3, 4. 뱅뱅뱅. 뱅뱅뱅. 그렇죠. 아, 좋아요. 예. 지금 와 있는 이 글로벌 캠퍼스에 네. 오시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엄마가 무슨 학교에 그 유학 관한 그 특강을 들었었는데 네네. 들어와서 이런 기회가 있다. 한번 해보지는 않겠냐. 그냥 벌써 오케이. 감격스러운 오케이. 가고 싶다. 친구분도 혹시 한국에 공부하러 오신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 네. 부모님이 유학 한번 해보냐고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 딸들을 이 넓은 세상으로 나가거라. 중국은 좁다. 중국이 좁아? 중국이 좁진 않네요. 생각해보니까. 중국 산둥성이 고향인 리징 학생과 하몽이 학생. 부모님의 권유로 유학을 결심했지만 한국은 언젠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나라. 대학 생활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한국을 찾았습니다. 카공 아세요? 카공? 카페에서 공부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대학생 기분 좀 내봤는데 얘들아 안녕? 같이 카공하지 않을래? 뭐 수업을 할 때는 수업은 다 한국말로만 진행돼요? 네, 한국어로 진행하는 거죠. 그럼 이게 알아듣거나 뭐 수업 듣는데 어려움은 없고? 알아듣는 거는 괜찮은데 약간 전공 약간 단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죠. 여기 왜냐면 탄산인데 타산이라고. 네. 와이대 수업에서 제가 오타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접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또 명절이었잖아요. 추석 연휴. 네. 그때 뭐 사실 중국을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보냈나요? 집에만 있었어요. 집 그래 그게 좀 약간 이제 다른 나라 와서 공부하고 하면 좀 약간 뭔가 쓸쓸하고 한국으로 공부하러 많이들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선배로서 한국에 이 적응하는 방법. 한국 친구를 많이 만나라? 그게 제일 좀 직접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카페에서 간단히 수업 준비를 마치고 시작된 전공 수업. 오늘은 경영전략 토론 수업이 있는 날인데 두 중국인 여학생 토론 수업도 잘하고 있는 거죠?
이정 학생이나 아니면 다른 뭐 교환 학생, 유학생 또 지도하시는데 뭐 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뭐 차 한잔 마시면서 뭐 캠퍼스에 대한 안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있나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든지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단위로 학생들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하고도 이제 대화를 하고 질문도 하면서 비대면일 때보다는 대면인 상황에서 좀 더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한 지 2년 남짓. 이번 학기에 입국해 강의실에 모여 앉아 수업을 듣게 됐지만 이제 취업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됐는데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또 취업이나 뭐 이런 것도 준비하고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 생활일 것 같아요. 우리 영상 편지 한번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음악 되게 아름답고 슬픈 걸로 깔아드리고 있거든요. 爸爸妈妈，非常感谢你们当时，就是做的决定，说要把我送出来，一定要见见世面。我也是这4年当中学到了很多书本上没有学到的东西，然后学会了很多，都是对我非常有益的时间吧。虽然会很孤独，自己，虽然没有经常联系你们，但是我希望你们知道，我一直就是非常爱你们，永远爱你们。네.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爸爸妈妈，感谢你们当时尊重我的选择，然后，在这里其实生活的挺好的，虽然没有经常能跟你们见面，虽然节假日的时候不能一起团聚，但是，对，经常联络嘛，然后感谢你们对我的支持，然后我也爱你们。 태어나고 자라온 자신의 나라를 떠나 낯선 땅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 이들의 유학 생활과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원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한국 문화 체험도 같이 해서 관광도 가기도 하고 또 한국 학생들하고 전공 튜터링 공부도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다양하게 한국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서 찾아온 교환학생을 만나보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I was just so creepy, right? Wow. That was creepy. 큰 소리 떵떵 친 대로 영어를 살짝 해봤는데 어떻게? 조금은 달라 보이나요? 앞으로는 브레인 이런 거 담당하고 싶다. 자, 음료 잘 사주는 영어도 좀 아는 선배처럼 다가가서 본격적으로 얘기 좀 나눠볼까요? 우리 엘리시아도 이 프로그램을 신청을 한 거잖아요. 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됐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Why did you apply to this program? I wanted to immerse myself into the culture through the program because I am forced to be around the language and the culture and learn about it that way. 외국인 학생과 함께 교류하면서 뭔가 얻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런 게 뭔가 얻어가고 싶은 것도 있을 테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또 국제학부이기 때문에 같이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랑 정치나 외교나 저의 전공을 이제 맞춰서 비례를 좀 더 한 걸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So you're staying so far from your hometown, right? So I bet you miss your family, like your father or mother. Yes. So have you got anything to say to them? To them, Mommy and Daddy, I love you so much, and I'm so happy I was able to go on this trip, and I'm so glad that you were here to support me. And Gavin, Ariana, Angelica, Quinn, I love you all so much. You're the best siblings I could ever ask for. And Momo and Kiwi, you're my babies, and I miss you. They're my little kitties, and I love them so much, and I love all of you guys so much. 엄마, 아빠,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서포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예요? 어제. 국적은 다르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꼭 필요한 존재. 홀로 유학을 결심할 정도로 도전 정신이 뛰어나고 열정도 넘치는 외국인 대학생들.
그들의 멋진 대학 생활과 도전을 응원할게요. Do you have any Korean words or Korean sentences that you can speak?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까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낯선 곳에서 생활하려면요, 정말 힘들고 외로울 텐데 추석 기간 동안에 혼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고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집 생각이 참 많이 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표정들이 다 밝았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이 언어에 대한 장벽 때문에 대학 생활할 때 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정말 밝고 씩씩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네. 귀감이 되네요.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소통이 완벽하지는 않아도요, 잘 해내가고 있다라는 그럼요. 생각에 정말 대견하고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대학 생활과 또 4학년 학생들의 취업을 저희 강원 365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까지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 살짝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수기님, 어르신들이 하기엔 너무 젊으시고 의욕들이 대단하셔서 공연 잘 될 것 같습니다. 언니, 오빠, 배우분들 응원할게요. 파이팅. 맞아요. 아니, 사실 아마추어 극단이라고는 했지만요, 하시는 그 연습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절대 아마추어가 아니다, 이건. 정말 전문 공연을 하시는 극단의 배우분들 못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연극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수기님 이어지네요. 사연이네요. 차낮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음악회를 해도 멋질 것 같은데요. 강원 365 덕분에 강원도의 좋은 곳을 정말 많이 보는데 눈과 마음에 꼭 담아두었다가 꼭 가볼게요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정말 따뜻한 차 한 잔을 제가 마시는 것도 아닌데 네. 제 이마에 땀이 마치 송글송글 맺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간접적으로나마 저희 강원 365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 좋은 곳들 많이 경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햄님, 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예절 교육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한복 입고 다도 예절 배웠는데 영상으로 다시 보니까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학교에서 요즘에도 이 다도 하려나요? 라고. 하려나요? 저는 대학교 때는 배워본 했어요? 적이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배우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전 배운 것 같은데 기술과정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안 배웠어요? 가정 시간이 있긴 했는데 저는 그때 네네. 바느질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바느질. 있는데 아마 학교에서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하는 학교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메시지를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 요즘 외국인 친구 만들어서 스피치 하고 있는데 외국 정말 나가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 못 가고 있습니다. 먼 타국 땅에서 유학하는 친구들 대단합니다. 용기 내세요. 용기 내세요. 다녀오시면 더 넓은 세계, 더 넓은 시야를 가지시게 될 겁니다. 저희 함께 응원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